아무리 싸도 아무리 가까워도 다른 데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데리고 온 고객으로 매출을 올리기는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온 고객만 진짜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자영업자의 10명 중 9명은요, 고객을 데리고 온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매출이 안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학원 할 때는 뭐 전단지 뿌리고 맘카페 댓글 작업해가지고 고객을 항상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온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도 그만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출퇴근 루틴을 바꾸고 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문의가 왔습니다. 비수기 때도 뭐 한 달에 그래도 10명씩은 주기적으로 상담했죠. 심지어 한 번 온 아이들도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고객이 다시 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제 제가 매출의 130%를 올렸던 아주 일상적인 자영업자의 출퇴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방법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고객이 가게에 왔을 때 하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방법은 그냥 내가 가게 출퇴근할 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난이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방법은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런 방법은 계속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방법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일상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주기적으로 못할 거고요. 그럼 고객도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말 그대로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상태가 되려면 무슨 마케팅을 배워가지고 이번 달에 이만큼 매출 올린다 이런 목표보다는 먼저 지금 있는 고객한테 최선을 다한다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실 매출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지금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내용을 하버드대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기존 고객 중에 5% 정도만 재방문을 시켰더니 순이익이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2배가 오른 거죠. 이 그래프는 고객이 내 가게에 방문한 횟수가 증가할수록 가게의 이익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어떤 업종이든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익이 무조건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드는 데는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재방문 고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보통 고객 주기가 짧은 업종,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학원 이런 업종들은 재방문율이 7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고객 주기가 긴 업종, 예를 들면 치과나 성형외과, 핸드폰 가게 이런 곳들은 자주 가는 곳들은 아니죠. 이런 곳들은 재방문 고객이 매달 3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돼도요, 지금 매출의 최대 130%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면 하지 말아야 할 건 뭔지, 그리고 재방문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는 상태로 바꾸려면 꼭 해야 되는 건 뭔지 그걸 정리해 볼게요. 하나하나는 아주 간단한 거라서 뭐 그냥 출퇴근 시간만 해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가격 이벤트입니다. 특히나 피부과, 성형외과, 헬스장, PT샵, 미용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벤트 문자를 보내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가격 이벤트를 매번 하는 건요, 고객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벤트 안 할 때는 좀 호구된 느낌이거든요. 뭐 이런 느낌을 다 떠나서 가격 이벤트는 재방문을 막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좀 쉬운데요. 보통 가격은 원가, 운영비용, 내 마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내 마진 부분이라는 것도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올리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서비스업에서는 이 원가라는 게 그 사람의 인건비니까 또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퀄리티면 이 정도다 라는 시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 이벤트로 억지로 고객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온 고객은 또 그런 곳으로 떠납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가격 이벤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더라도 하나는 알고 하시라는 거죠. 바로 가격이 바뀌면 고객 마음도 바뀐다는 거예요. 가격은 고객이 내 가게로 올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고객한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걸 바꾸면 고객의 마음도 바뀐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 가격 이벤트를 막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격 이벤트의 핵심은요, 근거예요. 왜 할인하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서 최악은 그냥 크리스마스 이벤트, 연초 이벤트, 연휴 이벤트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다들 뻔하게 쓰는 이벤트라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시기를 근거로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매 시기 때마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 직전에는 매출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때만 반짝 매출이라서 꾸준한 매출에는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어떤 근거로 그럼 쓰면 좋은지 이걸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가격 이벤트를 할 때 어떤 근거로 고객한테 말해야 좋은지 그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원가랑 운영비용입니다. 제가 아까 보통 가격을 정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정한다고 했어요. 원가, 운영비용, 내 마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내 마진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여지를 주면요. 이 마진을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계속 줄이다 보면은 고객의 충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방금 어떤 시기, 막 크리스마스나 연초나 이런 걸 근거로 하는 게 별로라고 했는데요. 사실 어떤 시기가 와서 할인을 해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원가, 운영비용, 내 마진 이 세 개 중에 못 깎아준 거예요. 내 마진에서 깎아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객은 여기는 깎아주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러면 재방문하고 싶어도 다시 원래 가격으로는 구매하기가 싫어지죠. 왜 우리가 막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할인 못 받으면 뭔가 바보 된 것 같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여기는 마진을 이 정도만 받아도 되는 곳인데 내가 이걸 몰라서 더 좋네 쉽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알게 되면 아무리 만족을 했어도 다시 방문을 안 합니다. 너무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원가나 운영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가격 이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공구예요. 요즘에 이 공구라는 구매 스타일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구가 뭐냐면 공동 구매의 약자예요. 다 같이 구매하니까 할인해준다 이런 거죠. 일단 여러 명이 사면 원가가 줄어든다는 건 고객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공구가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몇 프로 할인 이거보다는 차라리 필러 공구가 얼마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결이 안 맞는 상품 판매입니다. 이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핵심은요. 아주 명확한 포지셔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뭘 잘해, 여기는 이거야 하는 게 고객 머릿속에 그냥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내 가게에 다시 온다는 건요. 내 가게에 대한 포지셔닝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 포지셔닝이라는 단어가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미용실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 미용실을 왔다 갔던 A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A 친구 B는 우리 가게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리고 B가 A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어때? 라고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A는 B에게 딱 한마디로 말할 거예요. 오, 여기 이거 괜찮았어. 아, 거기 별로야.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B는 묻겠죠? 뭐가 괜찮았어? 뭐가 별로야? 라고요. 여기서 그럼 A는 보통 딱 한 개를 말합니다. 아, 거기 파마했는데 나 망했어. 라던가 아니면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샴푸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이렇게요. 이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고객이 내 가게에 대해서 뭐가 어땠다 라고 딱 생각되는 그거 하나 있죠? 그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보통 딱 한 개예요. 여러 개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두국집에 가서 만두를 먹었는데 계산대 옆에 두부과자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냥 딱 봤을 때 별로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밥 먹는 1시간 내내 봤는데 그 구매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왔을 때는 사실 그 두부과자가 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정작 만둣국 맛은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다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내 가게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를 방해한 예 중에 하나죠. 이 가게는 딱 이거를 얼마나 강렬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방문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됩니다. 이걸 보통 고객 충성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객 충성도에 따라서 사실상 내 매출이 매달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홍삼 이러면 생각나는 브랜드 있죠. 또 햄 이랬을 때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홍삼이나 햄을 사려고 할 때 그 브랜드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들이 매출이 커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큰 브랜드를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이거 자영업자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내 가게를 다시 오게 만드는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파는 어떤 상품이 딱 떠올랐을 때 내 가게를 떠올리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사무실 근처에 보쌈집이 있는데 거기가 보쌈이랑 김치전이 같이 나오는데 진짜 조합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오늘 고기 한 접시 하시죠 라고 하면 다 그 보쌈집 가자는 말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 머릿속에서는 뭐예요? 고기 한 접시는 그 보쌈집.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내가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 파마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내 가게가 떠올려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옵니다. 또 내가 모발이식 전문 병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울에 내 머리 수술 볼 때마다 내 병원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게 누적이 돼야 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한 자연스럽게 고객을 데리고 오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는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장치만 해놔도 재구매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바로 방법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였죠? 포지셔닝입니다. 내 가게는 딱 이게 바로 보여야 되는 거죠. 딱 출근 10분, 퇴근 5분이면 됩니다.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출근 시간입니다. 출근 시간 10분은요, 또 5분 이렇게 쪼갤 건데요. 첫 5분부터 볼게요. 첫 5분은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게를 그냥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내 가게에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내 가게는 딱 랄만한 게 뭘까? 라고요. 그리고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지만 보면 됩니다. 진짜 이거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사장인 내가 봐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인다고 해도 매일 까먹어요. 그래서 이걸 매일 5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굳이 5분이냐면 매일 하다 보면 사실 5분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이거는 사장이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5분씩만 봐도 스스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오래 할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안 보이면 그냥 그날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매일 보다 보면 어차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가게는 딱 이거 할 때 한 개만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객은 한 개 이상 절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랜차이즈 지점 20개 가진 대표님이 가맹점 확장을 하고 싶다고 마케팅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프랜차이즈 핵심 수익은 뭔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뭐 이 메뉴도 있고요, 저 메뉴도 있고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처음에는 그냥 딱 한 개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결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가게는 딱 이걸 정했다면 고객이 딱 가게를 들어왔을 때 그게 보여야 돼요. 음식점은 뭐 메뉴판이건 계산대건 테이블이건 어디건 그냥 딱 봐도 지금 내가 밀고 있는 가장 자신 있는 메뉴가 보여야 되고요. 뭐 병원이나 미용실이라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시술 있죠?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PT샵이라면은 내가 메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객 입장에서 들어왔을 때 그게 딱 보여야 돼요. 그걸 만약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내 가게에 자주 안 와본 지인 중에서 한번 와달라고 해서 한번 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보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고객 입장이 잠깐이라도 되어보는 거예요. 뭐 말로는 막 우리가 고객이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진짜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 자체가 없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진짜 딱 한 달만 하시면 확실히 고객 반응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명심해야 할 거는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로는 매출이 오르지가 않아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생각하면 쉬운데요. 엑셀만 밟는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엑셀을 밟으면서 계속 앞도 보고 오른쪽 왼쪽 이런 데도 보면서 핸들을 조금씩 움직여줘야 됩니다. 또 앞에 차가 있어서 속도를 못 내면 옆 차선으로 깜빡이 켜고 들어가서 속도를 더 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려면 엑셀을 밟으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핸들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자영업할 때 그랬지만 보통 출근하자마자 정신이 없어요. 뭐 꼭 바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는 루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루틴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5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출퇴근 루틴에 이걸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 5분은 핸들을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이고요. 매출이 오르지 않는 건 그냥 엑셀만 밟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좀 조정해 보라는 의미죠. 그러려면 뭔가 부족한 점을 찾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엑셀 밟느라고 바쁘다고 핸들 못 바꾸면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딱 5분은 내 가게를 둘러보고 내 가게는 딱 이게 보이는지 확인만 해도 이상한 길로 갈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분이 끝났으면 그 다음 5분이에요. 그 다음 5분은 내 가게 말고 지금 내 가게를 알리고 있는 마케팅 수단에서 포지셔닝을 점검하는 겁니다. 만약에 플레이스를 하고 있다면 내 플레이스를 한번 들어가서 보고요. 지금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제대로 보이는지 이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마케팅 대행을 맡겨놓고 나서 이거를 확인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진짜 이 핸들을 결국
결국에 조정하는 건 사장이 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맡기셨어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매월 이걸 보고를 드리는데 이걸 보고를 할 때 꼭 이걸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이게 다른 걸로도 예를 들자면 블로그를 하는 분이라면 뭐 블로그의 최근 글을 읽어보는 뭐 이런 게 될 거고요.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분이라면 내 채널을 들어가서 한번 쭉 둘러보는 거죠. 이거를 매일 딱 5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개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이걸 모두 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월요일은 플레이스, 화요일은 블로그, 수요일은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면서 보면 돼요. 저도 매 요일별로 제가 맡은 업체들 마케팅 동향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 여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업체마다 정해진 시간에 핸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가끔 아니 이걸 뭐하러 매일이나 봐요, 그냥 가끔 보면 되지 않나요?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마케팅을 대행하다 보면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랑 실제 매출이 잘 나오는 거는 좀 동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왔지만 막상 문의까지 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스타도 최근에 팔로워가 늘었지만 그만큼 매출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블로그, 당근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혹은 반대로 뭐 조회수나 팔로워, 구독자 이런 눈에 보이는 수치는 엄청 개선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문의가 계속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어떤 차이냐? 바로 다 방향의 문제예요. 핸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내 가게를 인식하는 게 다르고요. 포지셔닝이 달라지기 때문에 10명이 봐도 10명이 문의가 할 수 있고요. 반대로 10,000명이 봐도 10명도 문의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핸들을 정교하게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스스로 인지가 돼야 돼요. 내 손이 핸들을 움직여야 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계속 내가 나를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업체가 워낙 여러 개다 보니까 애초에 그 업체에 대한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그 업체에 대해서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도 계속 세뇌하는 시간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출근 시간 10분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5분은요. 인사이드 포지셔닝이에요. 내 가게 내부를 둘러보면서 내 가게는 딱 이거 할 만한 게 떠오르는지를 점검하는 거고요. 뭐 이게 온라인 사업하는 분이라면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5분은요. 아웃사이드 포지셔닝이에요. 내 가게를 마케팅하는 수단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플레이스, 뭐 심지어는 전단지나 현수막까지도 하는 게 있다면 이런 거를 쭉 보고 결이 통일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퇴근 시간 루틴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제가 퇴근 시간 루틴은 제 사이트에 좀 더 자세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이거 출근 시간 10분 루틴은 모든 마케팅에서 모든 매출에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매주 이 유튜브에서 자영업자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구독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